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묘년의 해가 떠오를 텐데요. 새해가 이제 코앞으로 도래한 만큼 바뀌는 정책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금융과 관련된 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이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1억 통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이 내년부터 실제 출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면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40에서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5년간 월 최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만기 때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에서 34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의 호응도가 얼마나 높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일 텐데요.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지만 내년도에 연착륙을 목표로 정부가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고요. 고금리 속에서 시장이 차갑게 지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바뀌는 사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규제가 대거 완화됩니다. 예. 앞서 레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1월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그간 금지됐던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TV 상한은 30%를 적용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취약 차주들에 대해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차주의 부담이 상승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예, 고금리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웠던 서민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예. 그리고 적격대출이 합쳐진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1분기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게 특징입니다. 7천만 원인 소득 제한도 없앴습니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에 1,1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리는 연 4%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것 같고요. 보험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게 이제 자동차 사고로 경상 이른바 조금 다쳤는데 과잉 진료 한두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는데 네네. 과잉 진료 감소가 핵심 내용입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가해자 100% 사고를 제외한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 등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1월부터는 지급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또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 사고가 안 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손해니까요. 또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에는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또 1월부터 개인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을 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순 없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 실손은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손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 명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 6천 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은행권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내년 1월부터 취약차주들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시중 5대 은행이 1년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현재 5대 은행은 대출금의 0.5에서 1.4%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5년간 5대 은행이 이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1조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은행별로 수수료 면제 여부와 대상, 그리고 시기 등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억 원 이하,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합니다. 하나은행은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입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등급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며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제히 수수료 면제에 나선 건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영향인데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금융 소비자들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정책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